고성애, 내가 이긴 것 같지? 박진석이 그렇게 중얼거린 순간 사문TV 생방 화면 속 고성이가 웃다가 굳었습니다. 진행자가 원래 준비된 대본을 덮어버리듯 손을 탁 올리더니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었거든요. 오늘은 폭로하러 오신 고성애 씨에게 박수부터 드릴까요? 박수 소리 사이로 이어진 다음 문장이 고성의 목을 조르는 칼이었습니다. 근데요, 고성애 씨. 폭로 전에 딱 3가지만 확인할게요. 첫째, 어제 지은호 씨에게 2억을 요구하신 거 맞죠? 둘째, 박진석 회장을 소송으로 치려다 막히자 박성재 씨를 표적으로 바꾸신 거. 그 이유가 박진석을 흔들기 위해서 맞나요? 셋째,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질문들에 거짓말하면 바로 자료 공개하겠습니다. 고성이가 숨을 삼켰는데요. 생방의 공기가 바뀌는 소리, 그게 진짜로 들리더라고요. 고성이는 카메라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내가 더 강하다는 표정을 깔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고성이는 입꼬리를 다시 올리고 목소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지은호? 그 사람이 누구죠?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톤이었는데요. 진행자는 기다렸다는 듯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익명 제보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고성애 씨는 2026년 1월 12일 밤 지은호 씨를 직접 찾아가 2억을 요구했다. 요구 방식은 협박성 발언이었고 지은호 씨가 거절하자 특정 인물의 건강과 관계를 언급하며 압박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고성애 씨는 지금 여기서 사실무근이라고만 말해도 됩니다. 고성이는 순간 입술이 굳었어요. 사실무근은 쉬운 단어인데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더 많은 게 튀어나올 게 보였거든요. 박진석은 로비 스크린 앞에서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알고 있지? 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박진석은 그 얼굴을 너무 잘 알았어요. 고성이는 항상 한 발 앞서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자신을 추적하는 그림자의 제일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그림자는 사문TV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문TV가 아니라 박진석이 잡아놓은 사문TV였죠. 진행자는 말을 더 낮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더 가볍게 던졌습니다. 고성애 씨, 박진석 회장 폭로하러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상하네요. 박진석 회장을 공격하기 전에 왜 지은호 씨에게 돈을 요구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고성이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카메라에 안 잡히게 무릎 위에서 손을 3개 쥐었는데 그 손등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난 그런 적 없어요. 고성이가 겨우 내뱉었죠. 그 순간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다음 질문을 꽂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2번째로요. 고성애 씨가 준비했다는 박진석 회장 소송 자료 그거요. 자료를 만든 법무팀, 계약금, 그리고 자료 수집 루트까지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법적으로 정리하면 불법 취득 자료라서 소송이 못 들어간 겁니다. 박진석 회장이 막은 게 아니라 고성애 씨가 스스로 막힌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고성이는 웃음이 나왔는데요. 웃음이 아니라 씹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문TV가 언제부터 정의로운 척했죠? 고성이가 비웃듯 말하자 진행자는 기다렸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척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오늘 사실만 하려는 겁니다. 그럼 3번째 질문 갑니다. 그 말이 나오자 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의 시선도 순간 딱 멈췄고요. 박성재는 슈조이 그룹의 아들이 아니고 진행자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고성애 씨가 이 방송을 끝내고 나가는 순간 고성애 씨의 오늘 표정은 폭로자가 아니라 피의자 표정으로 기록됩니다. 그래도 폭로 계속하실래요? 고성이는 혀끝으로 입술을 핥았습니다. 자기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스튜디오는 고성이가 던지는 말폭탄에 난리가 나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고성이가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사문TV가 이미 박진석에게 잡혔다는 걸요. 이건 폭로가 아니라 포획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보면서도 속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다만 아주 조용히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죠. 고성이가 오늘 방송 끝나고 어디로 움직일지 동선 확보해. 그리고 박성재 쪽 경호 2겹으로.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짓자 박진석이 덧붙였어요. 고성이는 막히면 사람을 부수는 쪽으로 간다. 오늘은 특히. 그 말은 예언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늘 그랬거든요. 길이 막히면 길을 만들지 않고 사람을 밀어버리는 쪽으로요. 사문TV 생방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희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방송에서 지는 걸 참지 못해요. 참는 척은 해도 속에서는 이미 핸들을 잡습니다. 박진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고성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스튜디오 의자를 밀치듯 일어날 준비를 했어요. 그때 진행자가 마지막 한 줄을 던졌습니다. 고성애 씨 마지막으로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방식이 드러나는 순간 고성희는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정확히 누군가를 조종하는 범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나온 순간 스튜디오 밖 어딘가에서 지은호의 심장도 같이 내려앉았어요. 지은호는 사문TV를 보고 있지 않았지만 세상은 묘하게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지은호의 하루는 어제부터 이미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고 어제 고성희가 지은호를 찾아온 순간부터 지은호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어젯밤 지은호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도 안 눌렀어요. 그냥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 뼈를 두드리는 소리처럼. 지은호가 문을 열었을 때 고성희는 인사도 없었죠. 기억. 딱 그 한마디. 지은호는 그 숫자가 너무 현실적이라서 오히려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요. 웃으면 진짜 끝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은호가 낮게 묻자 고성희는 한 발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지은호는 몸으로 막았고요. 고성희가 웃었어요. 너는 내가 돈 달라 하면 줘야 해.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잊었어? 지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고성희가 승리한 기분을 가질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한테 빚진 거 없어요. 고성희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지은호의 약한 지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럼 이지혁은? 이지혁이 내가 필요 없대? 지은호는 그 이름이 나오자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어제 그 이름은 이미 지은호를 찢어놓고 있었거든요. 어제 낮 지은호가 이지혁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지혁은 평소보다 더 멀쩡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척이 과하면 이상하잖아요. 지은호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도 한참을 지혁 얼굴만 봤어요. 얼굴 왜 그래요? 지은호가 웃어 보이려 했는데 지혁은 오히려 더 가볍게 받아쳤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사소한 걸로 난리야? 지은호는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지은호가 휴지통에서 우연히 약봉투를 집어 올리는 순간 확정이 됐습니다. 지은호 손안에 얇은 약봉투가 들어왔는데요. 지은호가 약봉투를 쥔 채 아무 말도 못하자 지혁이 뒤늦게 그걸 봤습니다. 지혁의 눈이 잠깐 굳었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지은호가 물었죠.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한테 숨길 거예요? 지혁은 그제야 웃었습니다. 웃기려고 웃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밀어내려고 웃는 얼굴. 지은호, 내가 알 필요 없어. 지은호는 약봉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싶어서 알아요. 그 말에 지혁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어요. 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결국 가장 잔인한 말을 뱉었습니다. 나 그냥 냅둬. 지은호는 그 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냅둬는 사랑이 끝나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무너지는 걸 너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하는 말일 때가 많아요. 지은호는 그걸 너무 잘 알아서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고성희가 2억을 들이밀며 이지혁 이름을 언급했을 때 지은호는 바닥까지 꺼진 상태였어요.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돈을 줄 마음도 없었고 고성희가 이지혁을 입에 올리는 순간 무서워졌습니다. 고성희는 늘 내가 가진 카드를 정확히 알고 흔드는 사람이고 지은호는 어제 지혁에게서 냅둬를 들은 상태였으니까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 함부로 꺼내지 마요. 고성희는 그 말이 재미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봐. 너는 결국 그 남자 때문에 움직이잖아.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아주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난 그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 남으려고 움직여요. 고성희는 비웃었습니다. 사람? 너 같은 애가 사람 타령을 하네. 고성희는 지은호 귓가에 가까이 와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돈 안 주면 내가 내 삶을 다시 끌어내. 지은호는 고성희의 말끝에 붙은 그림자가 뭔지 알았습니다. 과거, 출생, 숨겨둔 기록, 그리고 지은호가 세상에서 겨우 만들어낸 평범이라는 껍데기. 고성희는 그걸 깨부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줘요. 고성희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너는 내가 지키는 사람부터 잃게 될 거야. 고성희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는데요.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다음 행동이 정해진 사람의 걸음은 꼭 저렇게 가볍더라고요. 오늘 사문TV 생방이 끝난 뒤 고성희는 스튜디오를 나가며 웃는 척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면 본성이 나옵니다. 고성희는 메이크업을 정리해주는 스태프에게도 길을 안내하는 매니저에게도 눈길 하나 주지 않았어요. 차로 가는 길에 휴대폰을 켰고 누군가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성재. 지금. 소송이 막혔고 방송도 뒤집혔고 돈도 끊겼고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박진석을 흔드는 것. 고성희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택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시간 병원에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어제부터 연락이 잘 안 됐고
박성재는 괜히 불안했습니다. 성재는 지혁과 동갑 친구였고 둘은 말로 의리를 확인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의리였죠. 그런데 지혁이 연락을 끊는 날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이수빈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수빈은 이상철의 딸이고 지혁의 여동생이기도 해서 이런 날엔 더 마음이 흔들립니다. 수빈은 전화를 받자마자 성재 목소리를 듣고 알아챘어요. 지혁 오빠 또 그래? 박성재가 짧게 대답했죠. 응.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수빈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도 어제부터 느낌이 안 좋아. 근데 아빠가 병원 쪽이랑 뭔가 얘기하는 것 같더라. 성재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상철이 병원과 얘기한다는 건 심장 쪽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혁은 원래 심장이 약했고 최근 들어 더 악화된 기미가 있었거든요. 성재가 욕을 삼켰습니다. 그걸 왜 지혁이 말 안 해? 수빈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오빠 성격 알잖아. 남한테 짐대는 거 제일 싫어해. 수빈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이지혁은 자기 아픔을 남에게 올려두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은호에게도 냅둬를 말했겠죠. 지은호가 다가올수록 지혁은 더 멀어지는 척을 했을 겁니다. 멀어지면 상대가 살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잔인한지 지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차가 박성재를 향해 다가온 건 그 모든 감정선이 겹쳐진 찰나였습니다. 박성재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뒤에서 엔진 소리가 미친 듯이 커졌어요. 성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는데요. 헤드라이트가 눈을 찢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피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냐가 먼저 오는 그 1초가 사람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때 성재를 끌어당기듯 밀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호 라인이 이미 움직였고 이지환은 아니고요. 성재는 힘에 밀려 넘어졌습니다. 이지환은 아니고요. 그리고 고성희의 차는 방향을 틀려다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충돌 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고 유리 파편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고성희는 운전석에서 고개가 한쪽으로 꺾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소식이 병원으로 퍼지는 속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박진석은 연락을 받자마자 표정이 굳었지만 놀라지 않았어요. 역시. 박진석은 그 한마디만 하고 병원으로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실패하면 더 악랄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박성재가 표적이 될 거라는 것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요? 막은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성재를 치게 두지 않았어요. 대신 고성희가 자기 자신을 치게 만든 겁니다. 너무 더러운 판이지만 고성희를 멈추는 방법이 깔끔할 수는 없었죠. 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그날 숨이 너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이를 갈았고 누군가는 멍하니 벽을 봤어요. 박영란은 그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박영란은 박진석의 딸이고 박진석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영란가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고성희가 의식불명이다가 아니었어요. 더 잔인한 사실을 들었거든요. 고성희가 원래 노린 사람은 박진석이 아니라 박성재였고 그 이유가 박진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는 거. 박영란은 무릎이 바닥에 닿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 때문이야? 박영란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옆에 서 있던 이지환이 박영란 손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영란씨라고 부르지 않아요. 늘 영란야라고 부릅니다. 박영란 역시 이지환을 오빠라고 부르죠. 아니야 영란야. 너 때문이 아니야. 이지환은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남을 밀어야만 숨쉬는 사람이었어. 박영란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는데도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빠 그럼 진짜로 성재를 치려고 했던 거야? 이지환은 대답 대신 손을 더 꽉 잡아줬어요. 대답을 길게 하면 영란가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의사가 나와서 짧게 말했죠. 환자분 뇌 손상이 심합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은 낮고 뇌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박영란의 어깨가 꺼졌습니다. 박진석은 그 뒤에 서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영란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멈췄어요. 한 발만 더 가면 괜찮아가 아니라 미안하다가 먼저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박진석은 영란에게 미안했습니다. 딸을 지키는 방식이 늘 늦었고 늘 차가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상철이 복도 끝에서 뛰어왔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의 아버지이고 이수빈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상철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회장님, 고성희가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철은 그 다음 말을 어렵게 꺼냈죠. 심장 가능한가요? 그 말이 공기 중에 걸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지혁을 떠올렸습니다. 이지혁은 심장이 버티지 못하는 상태였고 지금처럼 적절한 기증자가 나오지 않으면 시간을 더 벌기 어려웠죠. 박진석은 이상철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 적합검사부터 돌려.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차올랐는데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우는 대신 손을 비볐어요. 손을 비비는 사람은 보통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철은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타인의 죽음을 계산해야 하는 자리에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병원 복도 한쪽 끝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지은호에게 병원은 늘 숨막히는 곳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병원 냄새는 도망치고 싶은 삶의 냄새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지혁이 있는 곳이라서요. 지은호가 가만히 손바닥을 보는데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지은호는 그 떨림이 고성이 때문인지 지혁 때문인지 아니면 둘이 뒤엉킨 인생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지혁은 아직 병실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심장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중환자실 쪽으로 옮겨진 상태였고 의료진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간호사에게 몇 번이나 물었죠. 지혁 씨는요? 지금 의식 있어요? 간호사는 지은호 얼굴을 보며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잠깐 쉴게요. 근데 무리하게 대화하면 안 돼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고개 끄덕임이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들어갈 거예요 였어요. 지은호는 이지혁 쪽으로 걸어가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제 지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나 그냥 냅둬. 지은호는 속으로 그 말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지은호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고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지혁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런데도 지혁은 지은호가 들어오자 눈썹을 아주 미세하게 찡그렸어요. 왜 왔어? 목소리가 약했는데도 그 안에 밀어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힘이 오히려 슬퍼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지은호가 침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오겠다 했잖아요. 이지혁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말 지키지 말라고 했잖아.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키려고 했던 건 당신이 나한테 해준 말들이에요. 나한테 잘 살라고 했던 말, 버텨보라고 했던 말, 괜찮다고 해준 말. 근데 냅둬는 그건 지키기 싫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나랑 있으면 너까지 망가져. 지은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어요. 나 이미 망가졌어요. 당신이 아픈 걸 알아버렸으니까. 이지혁의 숨이 잠깐 흔들렸는데요. 지은호는 그 흔들림이 미안함인 걸 알아챘습니다. 지은호. 이지혁이 낮게 불렀습니다. 지은호는 대답했죠. 네. 이지혁은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밀어내는 건 너 미워서가 아니야. 지은호가 웃으면서도 눈이 붉어졌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화나요. 이지혁이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화내지 마.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낼 거예요. 내가 화 안 내면 이게 다 내 감정이 아닌 것 같아져요. 지은호가 이렇게 솔직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솔직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이상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철이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적합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제 아들 버틸 수 있게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찌그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살기 위해 싸우는 아버지였고 지혁은 죽지 않으려고 버티는 아들이었고 지은호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속삭였습니다. 나 여기 있어도 돼요? 이지혁이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흔들려.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흔들려도 돼요. 사람은 원래 흔들리면서 살아. 이지혁이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잠깐, 아주 잠깐 지은호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결국 뇌사 판정 가능성이 높아졌고 장기 기증 절차가 현실이 됐습니다. 병원은 냉정하게 돌아가요. 누가 미웠든 누가 죄인이든 누가 피해자든 장기는 가능하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서류로만 움직이지 않죠. 가장 큰 걸림돌은 박영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박영나는 고성이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고성이에게 또 끌려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장을 이식하면 고성이는 누군가를 살린 사람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박영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싫은데 또 그 심장이 이지혁을 살릴 수 있다면 영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박영나는 이지환 손을 잡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못하겠어. 이지환은 영나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영나야, 너 지금 용서하라는 거 아니야. 박영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뭔데? 이지환이 낮게 말했죠. 내가 끝내겠다는 거야. 그 사람이 너를 끝까지 끌고 가게 두지 말고 내가 여기서 끊어. 박영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근데 그 심장이 지혁을 살리면 나 평생 그 사람 그림자에서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이지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사인하는 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지혁을 살리는 거야. 내가 지혁을 살리는 순간
너는 그 사람한테서 한 걸음 더 멀어진다.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울음이 아니라 결심이 올라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결정을 영나에게 떠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영나를 보호해야 하는 아버지였고 동시에 고성희를 추적한 당사자였죠. 그런데도 결국 선택은 영나 손끝에서 이뤄집니다. 박진석은 영나 옆에 서서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영나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선택으로 내가 더 아프게 만들진 않겠다. 영나는 박진석을 바라봤는데요. 그 눈빛이 참 복잡했습니다. 아빠, 나나 지금 아빠가 처음으로 아빠 같아. 박진석은 그 말에 숨이 걸렸습니다. 박진석이 아빠 같았던 순간이 너무 늦어서요. 결국 박영란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복도가 조용했어요. 서명하고 난 뒤 박영란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지환 손을 더 꽉 잡았죠. 오빠 나 잘한 거야? 이지환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영나야, 너는 지금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잡은 거야. 그 말에 영나의 입술이 떨렸는데요.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 이제 진짜 내 인생 살 수 있어?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죠. 응. 이제부터. 심장 적합 검사는 빠르게 진행됐고 이지혁은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이상철은 수술실 앞에서 손을 비볐고 이수빈은 아빠 옆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박성재는 수빈 손을 잡고 있었는데요. 성재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본인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본인의 친구를 살리는 심장을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 성재는 이를 악물고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 진짜 이상해. 미워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무서워. 수빈은 성재 손을 꽉 잡았어요. 나도 그래. 근데 지혁 오빠 살아야 해. 수빈은 그 말로 버텼습니다. 감정은 복잡해도 목표는 하나였거든요. 지은호는 수술실 문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한 걸음 떨어져 복도 벽에 기대었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감으면 자꾸 어제 지혁의 말이 떠올랐어요. 냅둬. 그 말이 수술실 문 위에 빨간 글씨처럼 지은호 마음에 떠 있었죠. 지은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난 안 나. 난 못 나. 지은호는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지혁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지은호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수술은 길었습니다. 길다는 건 사람 마음이 무너질 틈이 많다는 뜻이죠. 중간에 의료진이 한 번 나와서 이상철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이 자꾸 젖었습니다. 이상철은 딸 수빈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수빈은 그런 아빠를 보며 더 마음이 아팠고요. 박성재는 옆에서 괜히 농담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농담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대신 박성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야, 지혁아. 살아. 살아서 내 뒤통수 한 대 쳐. 수빈이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웃었습니다. 성재야, 그런 말 하지 마. 성재는 웃어 보이려 했는데요. 그 웃음이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친구가 죽을까봐 무서운 얼굴은 어떤 멋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수술은 잘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상철은 주저앉았고 수빈은 울음을 터뜨렸고 성재는 벽에 머리를 기대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렸는데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끝나버릴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손바닥을 꾹 쥐고 한 걸음씩 회복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지혁은 깨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풀리는 시간은 늘 잔인해요. 기다리는 사람 마음을 실처럼 늘려놓고 그 실이 끊어지기 직전에야 숨을 돌려주거든요. 지은호는 병실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어제 지혁이 말했잖아요. 냅둬. 근데 오늘은 그 말을 그대로 따라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지혁은 아직 눈을 뜨지 못했지만 가슴이 오르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의 규칙적인 소리가 기적처럼 들렸어요. 지은호는 침대 옆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지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혁 씨 나왔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지은호는 그걸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은호가 손을 뻗어 지혁 손등에 살짝 닿았는데요. 지혁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 초점이 완전하지 않은 눈. 그런데도 지혁은 지은호를 알아봤어요. 알아보는 순간 지혁 눈가가 젖었습니다. 왜 이지혁이 낮게 말했어요? 왜 아직도 있어? 지은호는 웃으면서도 울었습니다. 내가 당신 냅둘 수가 없어서. 이지혁은 힘겹게 고개를 돌리려 했는데요.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리지 마요. 나보고 말해요. 이지혁의 숨이 떨렸습니다. 나 너한테 짐지은호가 끊었어요. 그 말 금지. 이지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금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 부담, 미안 그런 단어 다 금지. 지금은 살아있다는 말만 해요. 이지혁이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살아있어.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응. 살아있어. 그럼 됐어. 지은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덧붙였어요. 근데 지혁씨, 나도 말할게요. 나 당신이 아픈 거 알고도 도망 못 가요. 나 진짜로 당신 좋아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마음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이지혁은 회복하는 동안에도 지은호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몸이 나아지면 마음이 나아질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예요. 몸이 살아나면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내가 살아서 너를 잡아두는 게 맞나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또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는 내 옆에 있으면 안 돼. 지은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는데요. 화가 나면서도 지혁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너무 잘 알아서 더 슬펐습니다. 지은호가 어느 날 지혁 병실에서 말했어요. 당신은 나를 놓아주려는 게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호가 이어서 말했죠. 내가 옆에 있는 게 힘든지 아닌지 내가 선택할 문제인데 왜 당신이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해요? 이지혁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은호 말이 맞았거든요. 지은호는 한 걸음 더 갔습니다.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 어떤 사람한테 평생 휘둘렸어요. 그 사람은 늘 내 선택을 빼앗았고 나는 그 선택을 빼앗기는 게 익숙해졌어요. 근데 당신은 나한테 그러지 마요. 당신이 나를 지키고 싶으면 나를 믿어줘요. 내 선택을. 이지혁은 지은호를 한참 바라봤는데요. 그 눈빛이 흔들리다가 결국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미안. 지혁이 낮게 말했죠.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도 금지. 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 지은호가 울면서 웃었어요. 같이 있어달라고 해요. 그냥. 이지혁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이 있어줘. 그 말이 지은호 마음을 살렸습니다. 지은호가 지혁 손을 잡았어요. 응. 같이 있을게. 그 사이 박진석은 고성희의 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고성희가 소송을 걸어오려 했던 자료, 불법 취득 루트, 대포차 수급 흔적, 그리고 지은호에게 접근했던 정황까지. 박진석은 이미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지은호가 고성희의 딸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박진석은 그 사실을 공격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보기엔 지은호는 죄가 아니라 고성희가 남긴 상처의 증거였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은호를 쓰면 결국 고성의 방식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박진석은 그 선을 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오늘만큼은 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라가 옆에 있으니까요. 딸 앞에서 더러운 승리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박진석은 병원 복도에서 지은호를 한번 마주쳤습니다. 지은호가 자동 판매기 앞에서 물을 뽑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그 모습을 보고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다가가면 지은호가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박진석은 짧게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고성희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지은호는 물을 쥔 채 박진석을 바라봤어요. 그걸 나한테 왜 말해요? 박진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걸 봤으니까. 지은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난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박진석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지혁 때문에 흔들리는 거지. 지은호는 그 말에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박진석이 어디까지 아는지, 어디까지 보았는지 지은호는 판단이 안 됐어요. 박진석은 덧붙였습니다. 그 흔들림 부끄러워하지 마. 흔들린다고 약한 건 아니다. 박진석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지 지은호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나한테 조언하지 마요. 박진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조언 아니다. 경고다. 고성희가 너에게 2억 요구한 건 끝까지 너를 흔들어 놓고 가려는 짓이다. 그 흔들림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두지 마. 지은호는 그 말에 억울하게 눈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흔들려서 약해진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흔들어 놓는 걸 또 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한편 박성재는 고성의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성재는 죽을 뻔했잖아요. 사람은 죽을 뻔하면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성재에게 중요한 건 이지혁이었고 이수빈이었어요. 성재는 병원 복도에서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숨자. 수빈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죠. 무슨 뜻이야? 성재가 대답했습니다. 결혼. 수빈은 그 말에 한참을 멍하니 성재를 봤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라서. 수빈은 웃다가 울었습니다. 너 진짜 미쳤다. 성재가 웃었어요. 응, 미쳤어. 근데 너 없으면 나 더 미칠 것 같아. 수빈은 그 말에 성재를 껴안았습니다. 수빈은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늘 가족을 지키느라 강해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수빈이 누군가 품에서 올 수 있다는 건 사랑이 진짜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고 슈조이 그룹 안팎에서 박성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재는 결국 박진석을 찾아갔습니다. 박진석은 병원 밖 라운지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도 마시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오늘 하루 너무 많은 선택을 받고 너무 많은 죄를 정리했거든요. 성재가 다가가자 박진석은 시선을 들었습니다. 살았네. 박진석의 말은 축하가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덕분에요. 박진석이 묻습니다. 그래서 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수빈이랑 결혼할 겁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은 성재를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박진석은 사람이 사랑 때문에 약해지는 순간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사랑을 믿기보다 사랑이 만드는 약점을 경계해왔죠. 그런데 오늘 그 약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걸 봤습니다. 영나가 서명한 이유도 지은호가 지역 곁을 지키는 이유도 결국 사랑이잖아요. 박진석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성재를 더 긴장시켰죠. 성재는 참다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허락받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리려고요. 박진석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말만 하고 나가라. 성재는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가장 솔직한 감정을 꺼냈습니다. 저 오늘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순간 지역 생각이 먼저 났고 수빈 생각이 그 다음에 났어요. 이상하죠? 둘 다 제 인생인데.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물었어요. 수빈이 내가 지킬 수 있어? 성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박진석이 다시 묻습니다. 수빈이 때문에 내가 무너져도 그래도?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요. 제가 무너질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수빈이니까요. 박진석은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박진석은 그런 서로의 약점을 품는 관계를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평생 애썼는데요. 오늘은 부러움이 아니라 인정이 올라왔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허락한다. 성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요? 박진석은 덧붙였습니다. 내신 조건. 성재가 긴장하자 박진석이 이어 말했죠. 수빈 울리면 그건 내가 책임져. 그리고 이상철에게도 허락받아. 이건 내 딸 결혼이 아니니까 내가 아버지인 척 할 생각 없다. 그 한마디가 정확했어요. 박진석과 수빈은 가족이 아니고 박진석의 딸은 박영나뿐입니다. 박진석은 그 선을 확실히 그어두면서도 성재에게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은 커피잔을 들어 올리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고마워할 건 내가 살아남은 거지. 성재는 병원 복도로 돌아가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됐다. 수빈이 놀란 얼굴로 물었죠. 뭐가? 성재가 웃었습니다. 허락. 수빈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수빈은 성재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진짜 하자.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진짜. 그날 밤 박영란은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영란은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몸은 정직하죠. 긴장이 풀리면 바로 꺼집니다. 이지환은 영나 옆에 앉아 담요를 덮어줬어요. 이지환은 경호가 일이지만 영나에게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나가 잠결에 웅얼거렸어요. 오빠. 이지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영나야. 영나는 눈도 안 뜨고 물었습니다. 나 무서워. 이지환이 아주 낮게 말했죠.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있어. 근데 혼자 있지 마. 영나는 그 말에 손을 뻗어 이지환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환은 그 손을 놓지 않았고요. 그 순간부터 둘 사이의 감정은 더 이상 위로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놓치기 싫은 마음, 그게 사랑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박진석은 그 기록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사문TV에 나온 질문들, 자료들, 대포차 루트, 협박 정황. 박진석은 고성희를 인생에서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성희가 남긴 상처가 더 이상 사람을 물지 않게 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과정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딸이라는 사실이 박진석에게 들켜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고 그 사실이 지은호를 더 작게 만들었어요. 지은호는 누구에게도 나는 누구의 딸이다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정체성이 아니라 족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보면서도 지은호에게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자기가 아픈 걸 숨기다가 들켰던 사람이잖아요. 들키는 공포가 어떤 건지 알아요. 그래서 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너 과거 얘기 안 해도 돼. 지은호가 놀라서 물었죠. 왜요?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되니까. 지은호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지은호는 평생 누군가에게 말해 해명해 증명해를 들으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혁은 처음으로 안 해도 돼를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여전히 지은호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밀어내려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복이 조금만 나아지면 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너 일하러 가. 여기 계속 있지 마. 지은호가 대답했죠. 내가 선택해서 있는 거예요. 지혁이 짜증을 내듯 말했습니다. 선택도 정도가 있지. 지은호가 조용히 웃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정도를 정해요? 지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지혁 손을 잡고 더 가까이 말했어요. 지혁 씨, 나한테 냅두라는 말 다시는 하지 마요. 그 말 들을 때마다 나는 버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지혁은 그제야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지혁은 늘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약한 부분을 들키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도 이제 지겨워요. 나랑 약속해요. 지혁이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 지은호가 말했죠. 아프면 말하기. 힘들면 말하기. 무섭다고 말하기. 나한테 숨기지 않기. 지혁은 한참 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 지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나도 약속할게요. 당신이 무서워도 나 안 도망갈게요. 지혁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뜨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믿어도 돼?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믿어도 돼. 그 순간 둘의 로맨스는 더 절절해졌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약속들이 사랑을 만들더라고요. 지은호는 지혁이 잠들면 침대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고 지혁은 가끔 잠결에 지은호 손을 놓지 않으려 힘을 줬어요. 그 작은 힘이 지은호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네. 지은호가 혼잣말처럼 말하면 지혁이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가지마. 지은호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합니다. 안 가. 그게 둘의 하루였어요. 시간이 흐르고 수빈과 성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아빠 이상철에게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할 거야. 이상철은 잠깐 놀랐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철은 이번 사건으로 너무 많은 걸 배웠거든요. 사람은 잃고 나서 후회한다는 걸요. 이상철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성재가 너를 지킬 수 있을까? 수빈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지키는 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같이 지킬 거야.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지켜라.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 병원 안의 공기도 조금은 밝아졌습니다. 지혁이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성재는 그걸 보고 눈물이 났어요. 야, 걷네. 지혁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내가 업어줄까봐 억지로 걷는다. 성재가 욕을 하면서도 웃었죠. 너 진짜. 수빈은 그 모습을 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이상하게도 사람을 살립니다. 박영란도 변했습니다. 영란은 여전히 고성희라는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영란은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멈추지 않게 살기로 했습니다. 이지환은 영라 곁을 지키며 말했어요. 영라야, 너는 너로 살아. 영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지환이 왜 오빠가 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빠라는 호칭은 보호받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같이 서고 싶다는 뜻일 때도 있거든요. 영란은 어느 날 이지환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지금 뭐야? 이지환이 잠깐 멈칫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영라야, 나는 너 좋아해. 영란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도. 그렇게 둘은 공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고백은 없었지만 이미 마음은 오래전부터 붙어 있었죠. 그런데 화려한 날들은 항상 마지막에 작은 떡밥을 남깁니다. 사문TV의 생방이 고성희를 꺾었지만 그 생방이 끝난 뒤 박진석에게 전달된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회장님, 방송 직전 고성희 측에서 넘기려던 자료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박진석 회장님 관련 자료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반복됩니다. 박진석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손끝으로 종이 두께만 느꼈습니다. 오늘은 결혼 준비도 있고 지역도 회복 중이고 영라도 겨우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요. 박진석은 지금 이 순간에 또 다른 폭탄을 터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봉투를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했어요. 내일 보자. 박진석은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누군가의 행복을 하루라도 더 지켜주고 싶었던 거죠.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수빈은 드레스를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울었습니다.
성재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고요. 왜 울어? 수빈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나 지혁 오빠 살아서. 성재도 눈이 빨개졌어요. 나도. 둘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버텼습니다. 버티는 게 사랑이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은호와 이지혁도 그날 병원 옥상에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지혁은 아직 완전히 강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지은호가 지혁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혁 씨, 나 아직도 가끔 무서워. 지혁이 물었죠. 뭐가?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또 나를 밀어낼까봐. 지혁은 한참을 고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안 밀어낼게. 지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진짜?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진짜. 내가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할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게. 그리고 너 좋아한다고도 말할게.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그 말 오늘 처음 들었네요. 지혁이 미세하게 웃었어요. 그럼 지금 제대로 말해줄게. 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 너 좋아해. 그리고 고마워. 지은호의 눈이 젖었습니다. 고마운 말 말고 같이 살자는 말이에요.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살자. 지은호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안도였어요. 결혼식 당일 박성재와 이수빈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고 박영란은 이지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상철은 딸 수빈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고 이지혁은 친구 성재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지은호는 그 옆에서 지혁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혁은 그 손을 놓지 않았죠. 놓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냅둬를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식이 끝나갈 무렵 박진석은 주머니 속 봉투의 무게를 다시 느꼈습니다. 박진석은 오늘만큼은 웃고 싶었어요. 그런데 봉투는 박진석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끝나지 않는다고요. 박진석은 봉투를 꽉 쥐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그리고 박진석은 다시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시작이니까요. 내일은 내일의 전쟁이 있을지 몰라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